2025년식 카니발 하이브리드고 측정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변하지 않도록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을 해놨고요. 이 차량은 앰프가 달려있지 않은 순정 자출 차량입니다. 4채널 풀레인지 신호가 나오는 차량이고 매치 업텐 DSP로 튜닝을 해놨는데, 순정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USB나 블루투스로 들었을 때 의미 있을 만큼 차이가 있냐, 그걸 재미로 오늘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저는 데이터만 보여드릴게요. 사용하는 음원은 동일한 파일을 가지고 USB에 mp3로 하나, 제 아이폰에도 하나,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최신 폰에도 하나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를 할 건데 레벨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측정기에서 약간 보정을 할게요. 음원은 핑크 노이즈를 사용할 겁니다. 핑크 노이즈를 사용해서 고음, 중음, 저음을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았고요. 다 플랫 상태로 놨고, 페이더도 정확하게 센터 가운데로 놔놨습니다. 볼륨은 일단 레벨을 한 20 정도, 45 중에서 한 23 정도, 중간 정도로 맞춰놨는데 요걸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포켓을 써서 입력 시그널 파형을 RTA 방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설정은 65,000 정도의 스케일에 dB 볼트, 그 다음에 에버리지 값은 10 정도 RTA로 쓰고 6분의 1 탑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USB에 mp3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스탑. 1번에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은 USB에 담긴 똑같은 음원의 웨이브 파일 캡처 해보겠습니다. 레벨은 큰 차이가 없고 저역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의외의 결과가 있죠. 20Hz 초저역대가 의외로 재생이 안 되네요. 스톱. 2번. 안드로이드 오토 기종은 삼성 S24 울트라, 거기에 파일 형태로 mp3와 웨이브 파일을 담아놨거든요. 일단 mp3부터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안드로이드 오토 mp3 플레이. 스톱. 3번. 자, 웨이브 파일. 스톱. 4번. 아이폰 14 프로 맥스입니다. 아이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지금 측정 중입니다. 이번엔 애플 카플레이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7번에다 저장을 할게요. 자, 이렇게 최종으로 6가지를 비교했습니다. USB의 모든 음원은 똑같고 2018년도에서 2020년도 엠마 컴피티션에서 측정용으로 사용했던 핑크 노이즈, 그 같은 파일을 USB에 하나는 mp3로 하나는 웨이브 파일로, 그 다음에 똑같은 파일을 갤럭시 S24 울트라에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해서 mp3로 웨이브로, 그 다음에 애플에는 집어넣으면 파일로 할 수 있습니다만 변환시켜서 놓으면 AAC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아이폰 14 프로 맥스로 블루투스로 연결했을 때 하고 애플 카플레이로 연결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총 6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거에 너무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으면 소리가 안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최근 차량들에는 블루투스로, 특히 아이폰으로 연결했을 때 청감이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차량에 가진 플레이어를 통해서 나오는 순수한 시그널을 한번 보자. DSP가 가공하기 전에 순수한 그 신호 형태로만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게 오늘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지워볼게요. 1번. USB에 담아서 mp3 파일을 플레이한 결과값. 의외로 자출은 풀레인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의 결과값이 있죠. 보시면 풀레인지라고 생각을 했던 자출 차량의 순정 소스 유닛 데크에서 나오는 신호는 의외로 풀레인지가 아닙니다. 45Hz, 50Hz 사이에서 롤오프가 심하게 되네요. 이유를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서브우퍼가 없는 카니발 2025년식 이 차량의 경우에는 이 대역의 신호를 더 채웠으면 아마 홈플레인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프론트 도어 쪽의 베이스가
너무 과도하게 몰려서 깡통 오디오인데 소리도 더 안 좋아질 거고 스피커가 손상 있는 경우도 제법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대역을 깎아놨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데이터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겹쳐 보겠습니다. USB에 담은 웨이브 파일 비슷하게 나갑니다. 저역 쪽에서는 약간 차이가 나네요. 이게 유의미한지 무의미한지는 따로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중고역, 중역하고 고역, 그리고 초고역 덱에서는 USB에 담은 MP3와 웨이브 파일의 핑크 노이즈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3번이 안드로이드 오토의 MP3였죠. 지금 1번하고 다시 같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퀄라이저 보정하기도 조금 애매한 정도의 차이라서 물론 지금 6분의 1 옥타브로 보고 있어서 아주 촘촘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RTA 3분의 1 옥타브나 6분의 1 옥타브 RTA로 봤을 때 특정하게 뭐가 차이가 난다라고 그래서 어디 EQ 대역을 특정 대역을 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웨이브는 어떠냐? USB와 안드로이드 오토의 웨이브 파일로만 놓고 비교를 한 겁니다. 지금 노란색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해서 핑크 노이즈 웨이브 파일을 재생한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흰색 라인이 USB에 담은 웨이브 파일 핑크 노이즈를 재생한 거죠. 큰 차이가 아까보다 더 없죠. 자, 다음을 비교해 볼게요. 지금부터는 애플인데 애플은 사실 변환해서 집어넣는 순간 AAC 파일로 변하기 때문에 MP3나 웨이브 파일로 굳이 구분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파일로 담아서 틀 수는 있지만 애플에서 일부러 파일을 여기 담아서 트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애플 자체의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차량의 블루투스 플레이어로 연결 조건으로 했을 때 비교를 하면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이 자체로는 애플의 블루투스로 연결했을 때 그리고 USB에 MP3로 플레이했을 때 USB에 웨이브로 플레이를 했을 때 안드로이드 오토에 MP3로 재생을 했을 때 안드로이드 오토에 웨이브 파일로 재생을 했을 때 동일한 볼륨인데 레벨이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160Hz, 125에서 160Hz 대역은 아이폰을 통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약간 도드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레벨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초고역대를 제외하고는 고역, 중역, 그리고 저역 쪽의 레벨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소리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소리 크기가 민감한 사람들은 감지할 수 있을 만큼의 차이가 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카플레이로 연결했을 때는 오히려 레벨이 약간 더 떨어지네요.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나 그다음에 USB에 담은 웨이브 파일로 재생을 했을 때와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카플레이가 지금 보라색 라인인데 전반적으로 같은 대역이 걸치고 있죠. 근데 유난히 USB일 때는 레벨이 조금 더 높다. 다른 모든 조건들에 비해서. 이건 굉장히 재밌네요. 카플레이가 편해서 쓰긴 하는데 음압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지금 6가지 조건 중에서 애플 아이폰으로 블루투스 플레이를 사용했을 때가 제일 전반적인 음압도도 높고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 간의 편차도 이쪽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느 쪽이 음질이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청감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6분의 1 옥타브로 보고 있는 거라서 이 하나하나의 막대 그래프가 그렇게 촘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파수는 이렇게 뜨문뜨문 있는 게 아니죠. 인접 주파수 대역이라는 게 있고 그 인접 주파수 대역은 1Hz 단위일 수도 있고 그걸 더 쪼개서 나올 수도 있고 각각의 주파수의 배음들도 있고 그 배음의 배음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듣는 주파수 소리라는 건 이런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진 않죠. 훨씬 더 촘촘해서 더 많이 쪼개다 보면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본 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이폰의 음압이 약간 더 높다. 다른 연결 방식에 비해서 음압이 약간 더 높다를 빼고는 소리가 드라마틱하게 지적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있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하나 있어요. 일부 분들이 블루투스로 차량과 연결을 하면 소리가 안 좋다. 왜냐하면 특히 MP3 그런 것들은 압축 과정에서 잘라져 있기 때문에 대역이 벼서 부자연스럽고 특히 초고역 쪽은 잘 나오지도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지금 이 빨간 그래프만 보면은
USB에 담긴 MP3 파일이거든요. MP3 파일이지만 초고역대 20km 전에 한 16km 정도까지 18km 정도까지는 재생이 되네요. 일단 신호를 전달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초고역대가 온전하게 차량에 전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차량 그걸 받아서 자체 앰프를 거쳐서 출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노란색 그래프는 안드로이드 오토의 웨이브 파일을 재생을 해서 어떻게 가공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10kHz 대역이 약간 함몰이 있긴 합니다만 USB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일부러 함몰되어 놓으니까 이 대역이 무선 연결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건 아니죠. 역시 18kHz 정도까지는 충실하게 차량의 데크로 소스 유닛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소스 유닛 이걸 받았고 재생을 하겠죠. 재생을 해서 스피커로 전달을 하고 있는 과정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니까 블루투스 연결이든 USB에 담아서 직접 연결이든 이 초고역대를 최대한 전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차량에 달려있는 자출이든 앰프든 재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애플이 약간 더 전반적으로 레벨들이 약간 더 높죠. 중요한 건 레벨이 높다 낮다가 아니고 무선 연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고역대까지는 앰프가 차량의 데크가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대역까지는 다 준다는 겁니다. USB에 담긴 똑같은 음원 웨이브 파일이고, 주황색은 애플 아이폰을 통해서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방식. 레벨 편차는 있지만 전송되는 대역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아예 차이가 안 납니다. 적어도 18kHz까지는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해석은 자유롭게 하시되 지금 보고 있는 현상만 보세요. 10Hz에서 20kHz까지 어떤 연결 방식이든 간에 같은 파일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 얼추 거의 일치하는 결과값이 나오더라. 편한 방식, 지금은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여러분들이 편한 것, 익숙한 것으로 음악 많이 들으세요. 어떤 음악이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아리엘 노콤이었습니다.